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후 작전 타임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K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란히 역대 최대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93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기업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DS 부문인데요. 전체 이익의 80%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한때 SK하이닉스에 내주었던 디램 시장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아오며 반도체 거인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의 부진을 반도체가 완전히 상쇄시켰고요. 영업이익이 최대 18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질적 성장의 끝판왕을 보였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에 달하는데요. 이는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죠. TSMC마저 제친 수준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점유율 55%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점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폭등하는 치플레이션 현상까지 더해지며 올해 영업이익은 최대 15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달부터 선보일 6세대 제품이죠. HBM4 경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장악할 것으로 보이면서 K반도체의 지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한때 위기론을 딛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삼성전자, 그리고 압도적 수익성으로 체급을 키운 SK하이닉스, 두 공룡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모시고 그 이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은 김태준 코치님입니다. 코치님과 함께하는 마감 후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남겨주시면 코치님이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입장도 가능한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작전 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리면서 저는 코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은 김태준 코치님입니다. 코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아주 중요한 날 모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예상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저녁부터 사실상 원래라면 오늘 이 실적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던 시점인데 이보다 앞서서 어제 저녁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잠정치 자체도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어제 막판에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장중에 거의 9%대까지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사실상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뭔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혹여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이 매수 대기가 상당히 많았고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은 잡아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이 실적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각각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막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자체가 넘어서 이 메가 사이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2025년보다는 2026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본다면 실적 시즌마다 굉장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반도체 섹터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주주환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영향인지 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더 쏠리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앞다퉈서 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몇 주 전부터 이 SK 하이닉스를 두고 이제 100만 닉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 80만 닉스까지는 어느 정도 머리로 납득이 됐지만은 네. 이 100만 닉스는 앞으로 조금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 지배구조 사정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벗겨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여타 이 선진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의 PBR이나 PER을 대조해 봤을 때 여전히 값싼 가격인 건 맞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멀지만은 이제 막 실적 발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이루어진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의문을 가지면서 과연 계속 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를 조금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치님 지금 또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코스피 5,200은 이제 가뿐하고요. 네네. 코스닥 또한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함께 맞습니다. 이제 1,100선에 가뿐히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네. 오늘의 작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작전 제가 조금 방금 이제 밑밥을 깔은 것 같긴 한데 네. 이 최근까지 약간 공격적인 이 흐름에 그런 선수들의 포지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은 이 작전 타임을 가질 시간. 이 비로소 좀 오지 않았나. 한마디로 약간 공격에 조금 치우쳐져 있던 포지션을 조금은 이 수비수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은 내가 최근까지 벌어왔던 자산을 조금은 이 현금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포메이션 변경을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럼 코치님 네. 현금 확보를 한다는 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시죠? 약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네. 지금 불이 한창 계속해서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정을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업종별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 주봉상과 월봉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나 이 월봉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1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약 24%가 올랐고 이제 곧 내일이면 내일 마지막 거래일을 끝으로 이 한 달간의 월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사실상 역대급 가장 큰 이 장대 항봉을 저는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느 정도 일반적인 주식 법칙, 이 테크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보통 이러한 장대 항봉이 들어서게 되면은 옆으로 약간의 횡보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하방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불현듯 스치듯이 생각된 부분인데 네. 이 곧 돌아오게 되는 다음 달 이 설 연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설 연휴 직전 구간까지 조금 많이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 조금 앞선 얘기긴 하지만은 이 연휴들을 앞두고 나서 현금화하려는 욕구도 많이 강해지는 게 네. 일반적인 시장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남았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섹터와 어떤 것들을 편입하고 편출해야 될 것인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격하는 포지션보다 수비하는 전략으로 포메이션 변경, 이 작전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시황에 맞게끔 더 탄탄한 투자 작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이다영 캐스터와 함께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마감 후 작전 타임 캐스터 이다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제형제들의 역대급 실적을 발판 삼아 역사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HBM 등 AI 메모리 수요가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장 초반 지수가 급격히 뛰었는데요.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세를 이어간 반면 삼성전자는 숨고르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신호탄이 되면서 시장 전반의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었죠. 장중 한때 차익 실현이 발생했지만 실적을 확인한 이후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8% 오른 5,2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금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코스닥도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2.73% 오른 1,164.41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흐름은 한번 꺾였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다가 중간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주춤했고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고점을 높이며 상승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약 1,400조 원 가까이 규모의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은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3천을 뜻하는 3천당 목표 달성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니 1조 6,17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1조 5,071억 원, 기관은 1,500억 원을 각각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421억 원, 외국인은 2,153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2조 1,280억 원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반등 흐름 속에서 강한 주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단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완화된 데다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외국인 가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2차 전지 대표주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신약 개발 관련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이오 업종 전방의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라젠은 임상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크지만 오늘은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세트렉스아이입니다. 세트렉아이는 우주 위성 산업 관련 투자 기대 속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인 바 있는데요. 글로벌 우주 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위성과 방산,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성 개발과 운용 경험을 모두 보유한 기업으로 기술력과 실적을 동시에 평가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놓으면서 폭발적인 AI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하루였는데요. 결국 그 힘으로 코스피는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5,2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보다는 지속성을 봐야 할 차례입니다. 내일은 첫째, 주가 실적 발표가 시장의 눈높이를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오늘 외국인 차익 실현 이후 수급이 다시 돌아올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후 작전 타임 이다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 세 가지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문자 상담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두 개만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고요. 평단가 77만 2천 원에 비중 30%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1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 듣고 급하게 매수했었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사실 증권사에서 15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SK 하이닉스의 상단이 어디일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대응 전략 워낙 이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재 핫한 주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만큼 현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 우선 그래도 현재 이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77만 원 선에서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 30% 정도로 조금 공격적으로 담으셨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 상향해서 비중을 높이신 것 같고 77만 원 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전에서 진입을 하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얘기하셨던 이 100만 닉스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보시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자, 우선 저는 결국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중요 타임라인 자체가 최근까지 그래도 결국 이 실적 발표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실적은 나왔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잘 나왔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막 빠지거나 하는 모습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현재 약 88만 원대 구간에서 약간은 좀 주차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여기서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차트상으로 일봉상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 맥점 라인 자체가 이와 같은 라인이었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85만 원 선 라인 자체를 종가 기준으로 이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쯤부터는 단기적인 상방 추세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현재 77만 원에 진입을 하셨다고는 하지만은 거기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오신 건 맞잖아요. 그런 만큼 단기로 들어오신 만큼 좀 단기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제가 항상 한 두세 달 전부터 결국에 2000년대 IT 버블 당시에 있었던 이 77만 원을 기준점으로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그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막 나온 시점이고 앞으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이 SK 이 그룹사 측면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ADR 상장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최근에 추가된 건이긴 하지만은 이 액면 분할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전자도 100만 원대 구간에 있던 이 주당 가격 자체를 현재 이 10만 원대 구간으로 많이 낮췄죠. 네. 그런 흐름 자체를 아마 SK하이닉스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가장 빠르게 되면은 올해 봄에 열리게 될 주주총회나 이런 쪽에서 충분하게 이 액면 분할에 대한 안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이 80만 원대 중반, 이 85만 원대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 그럼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정리하는 관점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단기로 지켜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남겨주시면 코치님이 솔루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네이버고요. 평단가 28만 4천 원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현재 3달 정도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 부근에 와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안 가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네이버 이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3달 정도 그렇죠. 횡보가 이어졌었는데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1월 달에 물론 네이버도 1월 달 들어서 많이 크게 반등을 했던 모습이긴 하지만은 워낙에 이 고가권 부근에 이 28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11월 달 초쯤에 진입을 하셨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 시점 전후로 해서 이 네이버가 이 두나무와 합병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슈들이 많았던 그런 시점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네이버 이제 막 본전가 부근까지 이제 막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 수는 없겠죠.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이버를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올해 6월 달 기조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전까지 굉장히 큰 추세 하락을 겪어왔던 네이버긴 합니다. 사실 2021년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와 같은 큰 산 하나 만들고 나서 거의 3, 4년에 걸친 횡보 하락을 끝냈던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추세 라인을 하나 넘게 되죠. 그 라인 자체가 최근에 있었던 2024년에서 5년 사이인데, 쭉 보게 되면은 이 작년 6월 달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과 앞으로 그 패권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때 사실 테마주처럼 올랐습니다. 그 무겁던 네이버 자체가 거의 하루 만에 18%대 달하는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29만 원이라는 중요한 가격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격을 만들고 아직까지 이 제대로 된 이슈를 받지 못한 탓에 이 두나무에 대한 합병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5월 중하순경에 이 주주총회를 열고 이제 완전하게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첫 번째로 보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5월까지는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 일정에 맞춰서 조금 우리가 좀 저점일 때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일단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23만 원대 구간을 찍고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은 조금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현재 네이버의 경우는 이 지난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단 추세 라인을 이제 막 넘고 28만 7천 원대 라인을 안착했기 때문에요. 지금 한참 변동성 구간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쭉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터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28만 7천 원대 오늘 마감한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1월 중에 상대적으로 이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2월과 3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곧 있으면 다가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엇갈리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28만 7천 원대 라인 좀 지켜주는 모습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5,000P를 넘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요. 이 인터넷 종목 섹터 내에서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죠.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카카오도. 네, 카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슷한 흐름으로 많이 빠졌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현재 카카오도 바닥권에 박스권을 만들고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 단계인 만큼 비슷한 시기에 아마 올해 봄쯤에는 좋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숫자를 확인해 보시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솔루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중 코치님의 수익률 표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표 보시면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사실 코치님 로봇의 아버지셨잖아요. 네. 로봇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기 전에 로봇주들 공략을 하시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를 좀 공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에코프로도 현재 142% 수익률 보이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 8월까지는 로봇의 아버지셨다가 네. 이제 11월부터는 2차 전지의 삼촌이 되신 건가요? 네, 삼촌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분명한 거는 굉장히 좀 친분이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로봇 쪽으로는 사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이른 시점에 아마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한 이 부흥을 예고를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뿌듯해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이번에 2차 전지가 연이어서 조금 큰 폭으로 제가 상당히 1월 달에 많이 밀기도 했었고 12월과 1월 사이에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팔로우 하신 분들은 좀 큰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또 먹을 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네.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코스닥 이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종목에도 이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보유 종목 중에 ABL 바이오도 있어요. 네. 이 종목도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ABL 바이오의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네, ABL 바이오의 경우는 이 상장한 지 좀 꽤 됐습니다. 2018년 당시에 상장한 이래로 이중항체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아왔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좀처럼 포텐셜에 있는 거에 비해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번의 이 시도와 계속해서 임상 실험들의 이 여러 가지 좀 실패도 있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시도한 끝에 결국에는 이 결실을 2025년도 들어서면서 만들어낸 모습이긴 한데요. 자, 특히나 이 ABL 바이오의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달 경우에 11월 초쯤이죠. 신고가를 이미 달리고 있었던 시점이긴 하지만은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나 작년 들어서 이 바이오 제약 쪽의 양대 축이었죠.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ABL 바이오 쪽으로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빅파마와의 협의 내부가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얘기를 들었었던 바 있는데 결국에는 ABL 바이오 이와 같이 좀 깜짝스럽게 갑자기 11월 중순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대장주 흐름 자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앞서서 ABL 바이오전에 알테오젠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알테오젠이 결국 이 코스피로 떠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제 코스피 상장한 다른 친구가 됐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같은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차세대 알테오젠의 자리를 뭐 현재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총 상위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은 바이오제약 쪽으로는 ABL 바이오가 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실적적인 추이가 여전히 좀 기대된다. 앞으로 받게 될 마일스톤 수령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요. ABL 바이오 여전히 ADC 쪽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결국에 22만 원대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 추세 그대로 가면서요. 코스닥 자체가 저는 아직 상방이 더 남아있다 보는 상황인 만큼 이 상방 마지막 핀날레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만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제2의 알테오젠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 ABL 바이오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매매 타점, 정확하게 신규 매수 진입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코치님, 또 지금 가장 빛나는 종목이 있어요. 네. 바로 태성입니다. 네네. 진입 후에 이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을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약간은 운도 조금 따랐긴 했지만 이 정도로 잘 갈지는 사실 좀 예상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안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조 원대입니다. 어느새 그만큼 이 실적 규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외형적인 부분들은 작긴 한데 시가총액을 봤는데 시장에 확실히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파동 구간 자체가 사실상 전고점 라인 자체를 이미 43,000원대 라인을 한창이나 뚫고 최근에 57,000원까지 뚫었던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이었죠. 조정 구간을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한 고점 대비 30% 정도를 줬던 시점에 이날입니다. 1월 중순쯤에 안내를 드린 직후부터 조금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최저점에서 발바닥 각질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 얘기인 만큼 발바닥 각질에서 안내를 드려서 현재로서는 이 어깨인지 머리인지 조금 알기는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은 저는 조금 더 대선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인쇄회로 기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동박 회로용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수급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네. 2차 전지. 그런 상황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좋게 가게 된다면은 태성도 좀 더 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이 7만 원대 구간 안내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딱 오늘 중요한 저점 라인을 수렴했던 모습이죠. 네. 그런 상황인 만큼 아마 7만 원 이 초중반 선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왔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추가적인 상방으로 슈팅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들고 가자 이렇게 조금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준 코치님이 공략하신 이 태성,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나오기 전에 타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타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전에 진입하시는 코치님이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돋보였던 섹터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3가지는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첫 번째 섹터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 2위에 등극했죠. 2차 전지 업황의 이 캐즘을 돌파하고 AI 데이터 센터발 ESS 수요가 폭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코치님 당분간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특히 2차 전지주에 투자했다가 이제 손해를 보셨던 분들이 네.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우선 에코프로 사실상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강력한 주도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자, 우선 이 2차 전지에 대한 랠리를 이제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 이 타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중요 추세 라인대가 사실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 라인이 일단 14만 원대 중반선이었습니다. 약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를 한번 뚫게 되는지 혹은 안착하고 상방으로 더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16만 원대까지는 더 열려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광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조금 상당히 조금 기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18만 원까지 저는 좀 오버슈팅이 나왔지 않나.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 과열된 국면은 확실히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 단기적인 이 어떤 가격적인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24만 원대 라인은 쉽게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에게 있어서는 14만 원대까지 조금 조정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포인트를 잡아보고 어떻게 보면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목표가를 저는 계속해서 향양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30만 원대 라인을 지난 2023년이었죠. 네. 전기차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엄청나게 핫했기도 했고 엄청난 많은 시체들을 만들어낸 네. 그러한 이 에코프로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이 30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폭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이 부분들은 역시나 이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와 연결져서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16만 원대 라인이 중요한 이 넥라인인 만큼 저는 16만 원대 라인은 그래도 좀 사수하는 선에서 움직여주는 것을 조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종가 베팅 종목으로 2차 전지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차마 에코프로를 11월과 12월에 저를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좀 주목하셔서 뒤늦게나마 움직이는 후발주들에 조금은 집중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와 같이 리튬 차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리튬 이 선물의 가격에 대한 차트인데요. 쭉 보시면 올해 1월부터 작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이 톤당 위안화 기준으로 이 18만 위안화까지 최근에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이 기존 리튬 재고 자산 자체에 대한 가치가 이 폭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여타 2차 전지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조금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받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리튬 카보네이트의 가격이 여전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결국에 이 에코프로 다음 이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삼성 SDI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던 바 있죠. 그랬던 상황인데 최근에 에코프로의 대장주주의를 한번 위협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지금 이 질서를 바로잡은 게 에코프로입니다. 네. 단 3일 만에 약 70%를 올리면서 이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내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알렸는데 삼성 SDI로서는 이제 마지막 반격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며칠 뒤에 있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현재 최근 며칠 기간 동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지만은 쉬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SDI의 경우에도 이 35만 원 라인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횡보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번 달
내일이나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이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진입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방송 후반에 히든 종목으로 2차 전지 업종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 끝까지 하시고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이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코스닥에 긍정적 영향을 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코치님, 제약바이오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선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이 천스닥을 넘었죠. 네.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약간 양극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은 또 오늘 이 신라젠의 움직임을 보니까 확실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1세대 종목에 해당됩니다. 이 차트를 쭉 누려서 주봉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우여곡절이 많아 보이는 차트죠. 한눈에 네. 보더라도요. 그래서 쭉 보시면 2026년 당시에 17년과 18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거의 5천 원대 구간에서 저점 대비 1000%가 넘는 거의 10만 원대 구간까지 육박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 팩사백이라고 하는 이 항암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포를 쏘아 올렸던 게 2018년 당시였는데, 이 당시가 이 코스닥 자체가 조금 좋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 바이오 제약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장세였단 말이죠. 네. 최근에 이 로봇 섹터가 코스닥을 좀 견인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는데, 음. 자 그랬던 이 신라젠 자체가 지난 코로나 국면 당시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거래 정지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이긴 하지만은 어느덧 시가총액을 6천억 원대 수준까지 회복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히 상방으로 가야 될 구간들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윗구간으로 많이 열려 있기도 하고, 이 바이오 제약 하면은 바로 이 꿈을 먹고 사는 이 섹터, 대표적인 섹터죠. 네. 그만큼 임상 실험을 하고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상한가를 가느냐 하한가를 가느냐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시장인데, 신라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바이오 제약의 순환매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관심 종목상에서 제가 설정해 놓은 곳들을 보면은 이 상당히 많은 이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이 작년에는 이 한 해 동안 이 바이오 제약을 견인했던 뭐 비만 치료제가 있다면은 이쪽으로 ADC 그리고 뭐 항암 치료제와 줄기세포는 비교적 좀 과거에 있었던 치료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순환매하는 흐름 자체가 조금 심상치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라젠이나 오늘 신라젠 상한가를 갖고 네. 헬릭스미스와 박셀바이오 조금 아마 이 매매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특히 바이오 제약 쪽을 오래 매매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이름들인데, 이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는 듯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거래량 자체를 바닥에서 이제 막 터트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코스닥 쪽으로 아직은 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관점을 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2월 중에 조정이 올지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지 모르겠긴 하지만은 여전히 2차 전지와 이 바이오 섹터,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지만 두 섹터 내에서의 종목군들을 조금 잘 선별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쭉 보시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줄기세포 관련 섹터도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메디포스트 그리고 이 네이처셀, 이 각 회사들마다 상당히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이 정말 제대로 된 회사가 맞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좀 이 회사가 안 좋았던 회사였던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 성장세와 함께 이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리포트에 담는 거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올해 6월 스페이스X 기업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죠. 이 기대감에 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종목에는 손이 안 간다고들 하는데 맞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간단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 사실 좀 뜬금스럽게도 뭐 상한가를 뭐 가는 종목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네. 이 전체적으로 갑작스럽게 조금 크게 갔던 이 상황이었는데
일례로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이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올해 6월 28일쯤이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다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상 이 우주 1 부자죠. 제일 부자인데 네. 아무튼 이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스페이스X 상장시킬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일제히 이 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우주항공 쪽에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가장 크게 과열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타점적인 부분들은 며칠 지나봐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점적인 부분들 조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이 순환매 관점 우주항공 섹터 선별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섹터까지 섹터 투자 전략 들어보고 왔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종목 상담 작전 타임 시간인데요. 바로 문자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넥스트 칩이고요. 5,100원에 25%라고 합니다.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넥스트 칩 좀 이름을 듣자마자 저도 기억에서 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네. 종목이긴 한데 자 우선 이 매수가가 5,100원이시고 비중이 25%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비중도 있으시긴 한데 아직까지 좀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차트를 봤더니 5,100원이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왔는데 아슬하게 왔다가 결국 매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말인즉슨 아마 작년 7월이나 이쯤에 매수를 하셨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넥스트 칩의 경우는 사실상 이 결국에 이 반도체 사업 쪽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이기도 하고 이 과거의 흐름 자체가 이 자율주행체 기반의 이 칩 센서를 만드는 것으로 조금 크게 화제가 됐던 기업이긴 한데 자 결국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바닥권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차트는 그래도 이 반도체 섹터가 힘을 받게 되면서 결국 수급을 조금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따지자면 이 반도체 후발주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종목에 대한 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게 된다면은 이 현재 환기 종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걸리긴 하지만은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 결국 가격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은 현재 3개년도 연속 영업이익 적자라는 부분들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좋은 시점인 만큼요. 어느 정도 이 시점 자체가 그래도 작년 보면은 조금씩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자폭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만약 좋은 공시로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전후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현재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터져 나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만약에 현재 전고점 라인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 그리고 이 평단가 구간까지가 5,100원이라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니까요. 현재로서는 딱 마침 오늘 좋습니다. 7%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조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체크를 해두시되 추가 진입은 조금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본전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부분까지 올라오면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수정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커뮤니티 방에서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고요. 1,824원에 비중 5%라고 합니다. 인수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과 대처 방법 알고 싶다고 남겨주셨어요. 바로 코칭 부탁드릴게요. 네. 인수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들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SK텔레콤 계열에 있던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최근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이 제대로 된 상승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하루에 1억도 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좀 크게 세워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단가가 그래도 1,800원이라 한마디로 그래도 한 위쪽으로 상한가 한 방에 좀 시세가 나와주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들고 계실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를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좀 간당간당합니다. 자칫하면은 흑자 전환 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소형주, 특히 완전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 공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만간 이 2월달 중하순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만큼 그 시점까지 가져가시고요. 네,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1,8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본전이 온다. 그럼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최근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을 주목해 보자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탄탄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G2파워고요. 매수가 9,700원에 15%라고 합니다. 갈 듯 안 가네요. 언제쯤 수익선에 갈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화요일에 추세선 이제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한 것 같긴 한데 바로 네. 한번 코칭 부탁드릴게요. G2 파워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 매각 이슈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크게 윗꼬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12월 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은 그 기대감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가진 못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G2 파워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원전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액침 냉각 쪽으로 좀 다양한 이 산업 쪽으로 이 발을 걸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모멘텀 자체는 충분하긴 하지만은 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게 좀 약점이 되어서 최근까지 못 올라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다행적인 부분들은 고점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아올리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요. 저는 결국 본격적인 시세는 9,700원 윗구간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전 부근에 있긴 하시지만은 9,700원 윗단을 안착하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매각 절차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 흐름까지 지켜보게 된다면은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부근까지는 홀딩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모든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히든 선수 바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이 2차 전지 종목 쪽으로 준비를 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제가 계속해서 좀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긴 한데 자 다음 노래는 어떤 걸 불러볼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2차 전지 열기가 식지 않았다라고 네. 봤었고 현재 흐름 자체가 대형주 단에서의 이 종목들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가 올라갔다면 현재로서는 이 미래나노텍 아마 2차 전지 한창 핫할 때 2023년도죠. 그 당시에 그래도 약간 좀 혜성처럼 좀 등장했던 2차 전지 업체 중에 가운데 하나고요. 충분히 고점이 많이 좀 갱신을 했었던 종목이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더라도 상방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종목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이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 계열사를 통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 이 무수 리튬 자체가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 시장 내에서 어떻게 주목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과의 양극재 첨가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확실한 소재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 대형 3사들과의 어떠한 협업이 있는지 수주 공시가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확실하게 최근 바닥을 잡고 이 쌍바닥 구간을 두 번에 걸쳐서 잡고 올라온 상황인 만큼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14,000원 이상까지는 조만간 갈 수 있는 구간 나온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목표가 잡고 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선수로 2차 전지 관련주 미래 나노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쌍바닥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V자 반등을 찾아내는 코치님이시죠. 이 반등이 나오기 직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 상승이라는 이 상승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졌죠.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히든 종목의 매매 타점과 투자 전략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락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